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걸 체크부터 해볼게요. 네네.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온라인 강의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사실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한국 학생들 중에도 아직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비나 그런 환경이 구비 안 된 학생들을 한 3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그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김준생 쌤 생각으로는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아이들, 그리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아이들은 아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라기보다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 친구들을 또 배려하는 특별한 곳도 보지 못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러시아 쪽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콘텐츠를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외국에서 태어나서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을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은 정상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큰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 뭐 장애인이랄지 아니면은 외국인 학생이랄지 아니면 언어 미해득자랄지 이러한 학생들, 교육적인 어떤 소외계층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희 반에 있는 3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총 105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어요. 아주 많네요. 예. 저희 학교가 좀 특화된 학교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고, 물론 이제 다른 언어권도 있지만, 그리고 옆 학교는 또 베트남 언어권이 모이는 학교고, 이런 식으로 전학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러시아권을 이제 번역을 한번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해당 학생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반에 이런 이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니까 내 아이부터 한번 챙겨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실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앞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생각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사실 제가 이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놀랐던 것은, 사실 이거 관련 기사는 이미 났어요. 온라인 강의가 되게 되면 다문화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려하는 기사는 봤지만, 그 기사하고 별개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1개국 교사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죠. 1개 교사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런 걸 뭐 고민해봐라, 만들어봐라가 아닌데, 스스로 자기 시간, 자기 장비,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수익 사업도 아니잖아. 그렇죠. 네. 이건 참 특별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더 길게는 생각 못 하겠고요. 음, 우선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반에 있는 그 3명의 아이, 그 아이는 제가 1년 동안만이라도 반드시 책임져 줘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뭐 더 길게 안 보고. 예. 그래서 당장에 다른 아이들은 잘 모르겠고, 제가 저희 반에 속한 아이 3명이라도 한번 구제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실은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도교육청이나 지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나 아니면은 의회나 이런 쪽에 연락은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관이다 보니까 덩치가 커서 뭔가를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결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에 아이들이 계약을 맞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 고학년 같은 경우는 4월 16일, 그리고 저학년, 제가 맡은 저학년은 4월 20일에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주에서 2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우선은 긴급하게, 예, 임시 방편으로나마 4월
개학하고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 이후의 것은 또 코로나가 어떻게 전국이 흘러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올린 테스트 영상을 보고 또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르겠고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실전교육 교사 모임 회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경남 실전교육 교사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저희들은 먼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우리 운영진에서는 김준성 쌤의 생각과 실천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다, 귀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도 큰 단체는 아니지만 우선 가장 필요한 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그 노력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따로 자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선 지원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준 선생님의 꿈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은 러시아어로 시작하지만 베트남어, 그다음에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부모님 또한 한국말 쓰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케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학교에서 그 짐은 안아서 우리 반의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을 같이 챙겨보자고 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오늘 이 방송, 오늘 할 작업은 그럼 1차시, 2차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학습터라는 그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을 활용을 해서 더빙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서버 중축 관계로 사이트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에 대해서 이해한다랄지 이 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랄지 그러한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영상 먼저 이번 주말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천교사 이제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제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김해 글로벌 청소년 센터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문을 두드렸고 그 센터장님께서 장소를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다행히도 외국인 선생님 이중 언어가 가능한 외국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실은 이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편집을 한다랄지 수업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교사니까 그냥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섭외된 외국인 선생님한테 무조건적으로 봉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흔쾌히 담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강사비라도 그렇게 지급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외국인 선생님께 소정의 강사비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뭐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 뭐 베트남어, 영어 여러 가지 언어로 그리고 제가 맡은 1학년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 많은 학년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로 제작된 영상이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이들이 중도 입국을 하는 아이들이 실은 항상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영상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조금 준순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부모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국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같이 성장할 아이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 사람인 겁니다. 피부 색깔이나 언어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결국 자라서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한국 사회에서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런 경험 자체가 저는 소중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준 선생님께서도 이런 그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시겠지만 핵심 내용은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가기 위해서 쌤들도 노력하고 있다. 이 뜻이 좀 더 따뜻한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예, 그게 우리 공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보고
연금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다른 철밥통 사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은 학교 교사라고 뭐 특별히 존중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은 교사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이런 활동들은 더 많은 명예와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교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아이들을 봐야 되고 외로워하는 아이들, 소외받은 애들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이미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저희들의 이 뜻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영상에 이렇게 연락처나 이렇게 남길 테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지만 사실 코로나로 저희들이 배운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네, 많다고 생각하고, 한 간단한 예로 정부에서는 정부 역할을 잘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질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분들도 도움을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계시고, 교사들도 이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희망이고 그 사람이 자라는 과정 자체가 그 아이의 삶의 궤적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에 살지만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시도하는 이 노력 자체는 정말 큰 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준성 쌤이십니다. 김용만 선생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해야지. 실천교사 화이팅 해야지. 실천교사 화이팅. 오케이. 하나, 둘, 셋. 실천교사 화이팅!